민혁이. 네가 용돈 인상에도 왜 필요하고 어디다 쓸 건지 이런 얘기를 네가 제대로 해야지. 자신이 제시한 회의 안건이 진행되자 이내 제자리를 찾는다. 판단해서 근데 필요한 게 많다고 그런 거 있잖아. 좀 어린이가 좀 초등학교 3학년 논리정연한 주장보다는 떼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이이지만 가족회의에선 절대 통하지 않는다. 2,000원이니까 한 1,000원이면 거의 한 5번 모아야 10,000원이잖아. 아이스크림 사먹 이런 거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애들이 원래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집밥을 싫어하고 자꾸 그런 거 사먹으려고 하는 그게 더 강해지거든.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가족. 부모의 강압적인 결정보다는 서로의 요구사항을 의논해서 절충하며 최적의 방법을 찾아간다. 엄마가 준 만큼의 양을 남기지 않고 잘 먹는 거. 민혁아. 야, 민혁이 동의할 수 있어? 내가 밥도 잘 먹고 청량음료 같은 색소가 들어있는 것은 별로 잘 안 먹고 잘. 그것도 용돈이 올랐는데 어때? 일단 같이 동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일단 잘 지키고 용돈을 아껴 써야죠. 각자 계획한 일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가족회의.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도 많다고 한다. 중요한 게 민혁이가 수학적 사고력이 좀 있기 때문에 좀만 어렸을 때부터 잡아주면 잘하니까 아빠가 좀만. 아빠 계획이 그거야. 그거야? 민혁이랑 형제 아빠는 앞으로 수학을. 그래 나도 수학. 이사 와서 학교에 자주. 제 주위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좀 아빠랑 아무래도 사춘기 되면 딸이다 보니까 엄마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고 또 아빠랑 약간 멀어진다고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가족회의 일단 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좀 멋쩍어서 못했던 얘기 같은 것도 이렇게 슬쩍 아빠한테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에게 못했던 말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내가 이 점은 좀 잘못했었구나 하는 것도 느끼면서 좀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. 2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밀린 공부를 위해 독서실로 향하는 지담이. 이 시간 아빠는 어둡고 위험한 밤길, 지담이의 든든한 경호원이 된다. 네, 엄마보다요 아빠가 더 많이 데려다줘요. 학교나 학원이나 이렇게 도서 같은 데도 그냥 아빠가 그냥 전화만 하시면요 바로 와요. 제 친구 중에요 아빠가 이상형이라는 애들도 있어요. 제 아빠 보고 너무 막 자상하고 막 친구들 오면은 막 아빠가 과일 깎아주시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되게 막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는 애들도 많고 저는 더 자랑스러운데.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아낌없이 나누고 실천하는 가족.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? 가족회의를 꾸준히 한다는 거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요. 맞아요. 게다가 또 두 분 다 일을 하시잖아요.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참 바쁠 텐데 그래도 참 잘해 오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잘하고 있구나 부럽기도 하고. 어떠세요? 잘 해와서 마음이 한켠으로는 참 뿌듯하시죠? 네, 저희는 지금 이제 가족 내 공동체라는 이런 일치감을 느끼는 게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오히려 스스로 자기 용돈 인상권으로 가족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좀 자긍심 같은 것도 많이 가졌습니다. 그래요. 가족회의 어느 분이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?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요. 그 제안됐던 배경에는 이제 저희 첫애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. 입학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 그런 걸 써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빠 직업란을 보니까 당시 제가 노동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직업에 해당되는 난이 없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기타란이라도 있으면 쓸 텐데 그런 난도 없었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사회사학과에다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제 담임선생님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딸을 불러다가 너 아빠 뭐 하시는 분이니 물었는데 제 딸이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노 이런 말만 했어요. 담임이 뭐 노동부에 다니느냐
노동연구소에 있느냐 이런 얘기해도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네. 담임이 저녁 때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제 처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 1시간 정도 쭉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를 나눴어요. 그래서 다음날 이제 선생님이 애를 불러다가 아빠가 참 훌륭한 일을 하신다. 넌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. 네. 이렇게 얘기되면서 애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네. 그 일을 집에 와서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 제가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살면서 아이와 교감이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화가 굉장히 부족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는 아 이걸 좀 더 대화를 좀 더 많이 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가족회의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회의라는 게 보통 다른 집안에서는 주로 이제 남성의 가부장적인 요소가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. 가족회의를 하고 나면 오히려 아이들이 안 하려고 그러고 상처받고 네.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주변에서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족회의 내용을 좀 같이 눈높이를 맞춰보자. 그래서 처음에 자기 반성부터 시작하고 자기가 2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중에서 자기가 가족 관계 속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서로가 기대하는 거, 바랬던 거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네.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갖고 좀 가족회의를 하니까 네. 오히려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. 그 남자의 가부장적인 남편으로서의 어떤 이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. 그래서 중간에 괜히 했다. 이런 생각도 들고 예. 안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. 초기에는 힘들었어요.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오히려 아이들한테 가족회의를 통해서 훨씬 제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훨씬 더 가족회의가 효율적이고 중요하다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저 궁금한 게 가족회의를 그 아이가 글 쓰고 읽을 때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나이쯤이면 참 장난도 많이 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면은 좀 잘못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랑에 매도 들시게 되고 그럴 텐데 사랑에 매를 들 때도 그런 가족회의를 다 통해서 그래 너는 맞아야겠다. 만장일치. 자 이렇게 그 뭐 체벌에 관한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. 근데 어떠세요? 아무리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매라고 해도 예. 그거는 저는 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체벌은 절대 아이들에게는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. 그래서 뭐 설사 그 혼을 낼 때 때리는 집도 있는데 네. 그거는 아마 일시적인 효과밖에는 못 얻을 겁니다. 그래서 아이들을 혼을 내거나 행동을 이제 이렇게 좀 엄마가 바꿔주고 싶을 때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썼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아이들이 한창 고나이 때 고집을 부려요. 맞아요. 그래서 큰아이도 고집이 엄청 셌거든요. 그래서 이 고집을 꺾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얘 고집을 꺾었을 때 얘가 이후에 성장하면서 이제 여성도 자기 고집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엄마가 복 누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한번 심하게 때를 쓴 적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걔를 딴 데 자기 방에다 혼자 조용히 있게끔 이제 내버려 둔 다음에 많이 울었죠. 계속 소리치면서 울었는데 한참 후에 이제 진정이 된 다음에 이제 1대1로 앉아가지고 이제 좀 다독거려 주면서 너가 했던 행동을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때 내 심정, 너가 그렇게 짜증